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 박지원의 허생전 작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가 소개 먼저 간단하게 하고요. 작품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내용 개관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본문이 좀 긴 편이어서 개관 먼저 살펴보고, 오늘은 발단 정도 짧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은이 소개합니다. 박지원의 사진입니다. 크리스천 라이프 자료 가지고 와 보았고요. 박지원은 1737년에 출생하여 1805년에 사망한 조선시대의 실학자인데요. 호는 연암입니다. 조선 후기에 북학파 실학자로 청사절단을 수행하여 북경과 열화를 여행한 후에 열화일기를 지었는데요. 이 책에는 청의 발전한 문물을 수용해서 나라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북학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박지원은 특별히 실학자 중에서도 상공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인데요.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수용하고 수레와 화폐를 사용할 것을 주장해서 명분에 치우친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고 비록 청나라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여서 조선의 현실을 개혁하고자 노력한 인물입니다. 대표작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생전, 양반전, 호질, 그 외에 열하일기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먼저 작품 소개합니다. 열하일기 사진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허생전은 열하일기 안에 있는 옥갑, 야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합니다. 허생은 서울 남산 및 묵적골에 사는 가난한 선비로 책 읽기에 열중하던 중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아내의 질책에 10년을 작정했던 공부를 포기하고 집을 나섭니다. 허생은 장안에서 제일 부자인 변씨를 찾아가서 만냥을 구워 과일과 말총을 매점매석하여 많은 이익을 남긴 뒤에 10만 양의 돈으로 갚습니다. 변씨에게서 허생의 말을 들은 이완 대장이 허생을 찾아와 나라에서 인재를 구한다는 뜻을 이야기하자 허생은 세 가지 계책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완 대장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에 허생은 양반 사대부들의 허식을 비판하고 이완을 꾸짖습니다. 이튿날 이완 대장이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이 텅 비어 있고 허생은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맙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소와 다르게 내용 개관을 먼저 하고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소설인데요. 고전 소설입니다. 1894년 이전에 나온 작품이고요. 기록을 한문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문 소설입니다. 그래서 번역된 내용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자 소설입니다. 성격은 풍자적이고 비판적이다라는 말 쓸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 풍자했는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 살펴볼 것입니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제재는 허생의 비범한 능력과 조선 후기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드러났다라는 말 쓸 수 있고요. 허생의 이인적 삶, 평범하지 않은 인물이란 얘기고요. 보통 사람과 다르다고요. 경제 활동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주제는 사대부 계층의 무능과 허위 의식을 비판했다라는 말 쓸 수 있는데요. 허위 의식이란 현실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아니한 사상이나 이념을 허위 의식이란 말 사용합니다. 특징 살펴봅니다. 실학 사상과 북학론을 바탕으로 당대 사회문화적 배경과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미완의 결말 구조로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결말 구조와 차이가 있습니다. 허생이 자취를 감추는 것으로 끝을 내잖아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 이 작품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일반적인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주제가 권선징악인 경우가 많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내용이다라는 내용이고요.
대개 등장인물의 일대기적 구성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결말은 이제 행복한 결말이 많고,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 전기적인, 약간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이 드러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허생전 같은 경우는 현실 비판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작품이 좀 사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이거나 공간적인 배경도 그렇고 이완이란 실존 인물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성을 부여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결말이 일반적인 고전 소설은 행복한 결말인데 비해서 허생전에서는 허생이 자취를 감추고 말잖아요. 미완의 결말 구조다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 살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단만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허생은 남산 아래 묵적골에 살았다. 남산 및 골짜기로 곧장 가면 우물 위쪽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살인문 하나가 그 은행나무 쪽으로 늘 열려 있었다. 집이라고 해봐야 비바람에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 그 집이 바로 허생의 집이었다. 한문으로 기록된 걸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어서요. 교과서마다 약간씩 표현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허생은 인물인데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사상을 대변하는 허구적 인물이란 말 쓸 수 있고요. 실학사상을 실천하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비판적 지식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산 아래 묵적골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묵적골은 공간적 배경입니다. 상당히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남산 밑에 있던 동네 이름입니다. 또한 집이라고 해봐야 비바람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그 집이 바로 허생의 집이었다라고 해서 허생의 형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처지가 잘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생은 집에 비가 새고 바람이 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릴기만 좋아하였다. 그래서 아내가 삭바느질을 해서 그날그날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처지였다라고 해서 허생이 집안 형편과 무관하게 집안일에 관심이 없이 글 공부만 한다는 것 드러나고 있는데요. 백면서생이라는 한자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그래서 대신해서 삭바느질을 해서 입에 풀칠을 한다라고 해서 허생의 처가 허생 대신 집안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가난한 살림에 그저 겨우 먹고 살아가는 방책을 우리가 호구지책이라고 해서 입에 풀칠하는 처지다라는 말에 사용할 수 있는 말 호구지책이란 한자성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허생의 아내가 배고픈 것을 참다 못해 훌쩍훌쩍 울며 푸념을 하였다. 당신은 평생 과거도 보러 가지 않으면서 대체 글은 읽어 무엇을 합니까? 여기에서 지금 허생의 아내는 학문의 목적, 글 읽기의 목적을 입신양명의 그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실용적인 학문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말도 쓸 수 있는데요. 그러나 허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껄껄 웃으며 말하였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어. 독서를 아직 책 읽는 게 서툴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럼 장인바치 일이라도 못하시나요? 장인바치도 이제 서로 다르게 일부 교과서에서 해석하고 있는데요. 장인바치 일은 본래 배우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소? 라고 하니까 그럼 장사는 못하시나요? 라고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장사는 미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라고 이제 허생이 대답을 하고요. 그러자 아내가 왈칵 성을 내며 소리를 칩니다. 당신은 밤낮으로 글만 읽더니 겨우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장인바치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허생은 이 말을 듣고 책장을 덮어치우고 벌떡 일어났다. 아깝구나. 내가 애초에 글 읽기로 10년을 기약했는데 인제 7년밖에 안 되었으니 어쩔 거나 하고 휙 문 밖으로 나가 버렸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흔히 발단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난하고 무능한 선비 허생이 아내의 질책, 아내가 이제 뭐라고 하니까 독서를 중단하고 집을 나가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인밭이 그러면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장인밭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교과서에서 이제 공장이라고 해서 물건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허생과 아내의 모습이 조금 서로 다르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허생이 가장임에도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생계에 관심이 없고 글 읽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비실용적이고 관념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글 전체에서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허생의 모습과 요 발단에서 드러나는 허생의 모습은 조금 반대된다라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허생의 처는 무능한 가장을 대신해서 생계를 유지하며 남편에게 돈을 벌어오도록 요구하는 인물입니다.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성격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쉬어가기 문제 한 문제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 나타난 허생의 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골라보세요. 사대부의 관념론을 비판하는 인물로 드러난다. 그리고 두 번째, 양반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인물로 드러난다. 세 번째, 대체로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인물로 드러난다. 또 네 번째, 남편의 입신 양명을 방해하는 인물로 드러난다. 다섯 번째,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로 드러난다. 뭐가 틀렸을까요? 네, 맞았습니다. 네 번째죠. 허생의 아내는 남편이 학문을 통해서 입신 양명을 하기를 바라는 인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